자, 386페이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자, 이쪽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접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고 여기다 플러스 신청 정보를 작성하고 플러스 각종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 신청 정보는 무엇이랑 같냐면 신청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신청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서라고 하지 않고 신청 정보. 그러니까 방문 신청일 때는 신청서가 맞고요. 지금은 전자신청에 주로 이제 전자신청을 위주로 해서 등기법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신청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1건 1신청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냐면 한 건마다 신청주의라고 신청정보라고 할까요? 한 건마다 하나의 무엇을 작성을 한다?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일괄적으로 신청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신청 정보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써야 되느냐? 부동산의 표시를 써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등기할 사항을 쓰고요. 등기할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쓴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쓰고 또 등기할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쓴다? 그리고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부동산의 표시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배웠던 등기 기록 중에 어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를 생각하시면 된다. 표제부.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에 대여. 이해하셨나요? 집합 건물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하고 이 부분은 갑구와 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갑구와 을구를 생각하신다. 여기서 등기할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등기 목적이라든지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이렇게 되는 거.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다만 이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아까 대리인은 설명 안 해드렸지만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주소만 써요. 별도의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신청 정보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등기소의 표시. 관할 등기소가 되겠죠. 관할 등기소의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자, 첨부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첨부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등기 원인이 존재하잖아요. 등기 원인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민계약서, 중개실무에서도 나오죠. 거민계약서도 첨부정보로 무엇을 한다? 거민계약서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되고요. 인감증명서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데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방문도 있고 전자도 있고. 인감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적용을 합니다. 즉 전자신청일 경우에는 인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 증명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 정보도 있고 도면도 있고 제3자의 허가라든지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렇게 돼요. 우리 입문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지 않고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입문과정에 요 세 가지만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놓은 이유는 그만큼 이 세 개, 즉 거민계약서, 작년에 32회 때 거민계약서 시험에 나왔죠. 거민계약서라든지 등기필 정보라든지 인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거민계약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제 등기법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등기법은 내용들이 서로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첨부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입문과정인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거민계약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두 개. 이 계약이라는 거하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무엇을 하면 두 개를 충족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에 무엇을 받는다?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민계약서에 의해 뭐라고 써있냐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거민은 누가 해줄까요? 여기서 거민은 누가 하냐면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거민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이제 거민을 해달라고 이제 가잖아요 구청에. 그럼 그 거민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 큰 문제 없으면 도장 콕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민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라고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시장군수구청장의 등의 거민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돼. 계약의 종류는 불문하겠다 이겁니다. 즉 이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쌍무든 편무든 그것이 무엇이고 계약이면서 소유권 무엇이면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무엇을 받는다? 검인을 받는다 이겁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니은을 보시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그 다음에 판결서에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건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A, B가 있는데 이제 매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좀 빠릅니다. A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이고 B가 무엇이다? 매수인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여기서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돼요. 그럼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매를 했으니까 여기서 뭐를 작성을 해야 돼? 매매를 했으니까 매매계약서가 있단 말이야. 매매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매매계약서가 있더라. 매매계약서. 그러면 이제 둘이 가서 이제 그 공동 신청을 하는데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 A가 협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B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됐죠.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첨부한다? 판결서가 원인 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돼요. 검인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원인이 계약이고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소유권 무슨 등기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 하더라도 그것에 무엇을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매매할 땐 검인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매매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건데 지금은 우리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신고 필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검인을 별도로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여계약이다. 증여더라. 증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의해서 넘어가더라. 그러면 그 증여계약서에 뭐를 받아야 돼요?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검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뭘까요?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검인을 안 받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검인을 받을 것이냐, 검인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돼요.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다 무엇을 해야만? 충족을 해야만 무엇을 받는다? 검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그 3번에 기억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양한 그 원인들이 존재하더라. 상속이라는 원인도 존재하고요. 경매라는 것도 존재하고 수용이라는 것도 있고 유증도 있고 취득시효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여러 가지 이들은 전부 다 등기 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나 뭐를 받지 않는다?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얘는 무엇을 충족을 못했어요? 이러한 상속부터 진정 명의 회복은 무엇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때도 검인을 받지 않죠.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때도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가등기잖아. 가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검인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때 검인을 받지 않으면 언제 검인을 받을 것이냐? 가등기 때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등기 때는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무슨 설정, 계약이죠. 계약을 해서 등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익물권 설정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임차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충족은 했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용익물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임차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되게 쉬워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등기법은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좀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12문제가 다 난이도가 높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아봤자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매너라고 해야 되나? 그냥 틀려줘요. 그냥 틀려주자 이거야. 나머지 맞추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 3문제가 두려워서 등기법을 공부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 등기법이 어렵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중개사를 2004년도부터 수업을 했나? 거의 뭐 17년, 18년 정도로 수업을 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2차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해요. 늦게. 5월달 이후에 6월달, 7월달.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등기법 자체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복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달, 9월달 되면 막 게시판에 막 글 올라옵니다. 등기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지금 시작했으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단순히 우리가 그 수업만 들어서 취득하는 자격증이 수업만 들으면 취득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수업만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왜 합격률이 왜 60%, 70%가 안 되겠어요? 20% 정도에서 머무르잖아요. 그만큼 수업만 들어서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다 붙는 거지 뭐 수업만 들어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도 하고 노력을 해야만 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듣고 성실하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자격증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검인의 용도까지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라고 써있는데 앞에 뭐라고 써? 이렇게 써있죠. 등기 의무자의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자,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큰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첨부 정보자, 제출할 서류죠.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무엇하게 되면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할 때 무엇을 해라? 제공해라 이겁니다. 그 적격성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의무자가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권리자로서, 자,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의무자는 과거에는 권리자였다는 소리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과거의 권리를 권리자로서 교부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등기 신청에서 무슨 신청해야 돼요? 공동 신청이어야 한다. 이렇게 공동 신청해야 한다. 공동 신청이라 하면은 누구랑 누구랑 나와줘야 돼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누가 나와야 된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표지부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결과적으로 등기할 때 갑구하고 어디에 할 때, 갑구하고 을구에 할 때 등기할 때 우리가 필증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를. 여기서 의무자가 존재하잖아요. 의무자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공동실정일 때 의무자 존재하죠. 그 의무자는 이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의무자였다는 소리는 현재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건 역으로 따지면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등기냐면은 환매 특약 등기할 때. 이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무엇하는 것, 되찾는 것을 환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A가 이 B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를 처분을 합니다. 그런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A가 뭐가 돼요? 매도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B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환매 특약부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원인.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B 앞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인이 무엇이 돼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되냐면 매수인이 권리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등기가 됐어. 이렇게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A였다가 A에서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B로 이렇게 등기 넘어간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얘가 나중에 기간 내에 이 매도인 A가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B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B가 C한테 넘어왔잖아 지금. C한테 등기를 넘겨버린 겁니다. 넘겨버려요. 그러면은 이 A는 C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얘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길 때 동시에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해요? 특약 등기를 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환매권자는 누가 된다? A 앞으로 등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A 앞으로 등기를 딱 해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4번 해가지고 소유권이 C 앞으로 이전이 돼도 이 A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환매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돼요. 자, 이때 특약 등기에서 요 환매 특약 등기에서는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매도인이 갖는 거니까 특약 등기에서 매도인이 무엇이 돼요?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빌 정보가 있다, 없다. 왜? 아직까지 얘는 등기를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한 거야. 얘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환매 특약 등기 당시에 얘는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에 A가 B가 의무자지만 얘는 권리를 취득한 적이 없잖아.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이지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공동일대를 제출하게 되면 결국은 언제는 단독 신청일 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어떤 거 설명해 드렸어요? 단독 신청 설명해 드렸죠. 단독 신청 설명해 드렸잖아. 그때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단독 신청에서도 판결 한번 볼게요. 이 판결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 하나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조금 어렵죠. 등기법 좀 어렵습니다. 등기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민법만큼 어렵습니다. 개론만큼 어렵고 막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울 과목일수록 그 과목에 흥미를 좀 가져야 돼요. 물론 흥미를 갖기 어렵겠죠. 그러나 좀 흥미를 좀 가져야만 그 또 과목을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계속 나중에 그러면 결국은 등기법에서 3개 맞습니다. 3개 맞아요. 3개를 맞춰도 합격을 합니다. 지적 12개 맞고요. 등기 4개 맞고요. 그럼 16개죠. 세법에서 몇 개만 맞아도 8개만 맞아도 60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등기가 좀 가장 변수의 과목이에요. 지적은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확실하게 12개 맞자. 그러면 무난하게 2차 합격합니다. 지적에서 7, 8개 맞아도 물론 합격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뭐 아슬아슬합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 의무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가 무엇이다?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매도인인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B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렇게 권리자. 그럼 이렇게 둘이 가서 뭐를 하는 거?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등기를 가져왔죠. 그죠? 그러니까 얘 의무자죠. 의무자니까 뭐를 제공해야 돼?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둘이 A하고 B랑 가는데 얘가 등기를 가서 안 한 거야. 등기를 가서 협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지. 승소한 B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얘가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신청을 할 때는
판결로서 모든 게 가름이 되기 때문에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야. 그 얘가 A가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 의무자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본다. 이게 승소한. 이 말이 맞는지만 안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다. 과거에 예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죠. 그 제출하라는 거야. 그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의무자니까. 이렇게 의무자니까. 됐고,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등기의 어떠한 진정성을 이제 네가 진짜 의무자냐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매매 의사가 있느냐, 당신 진짜 의무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떠한 그 관공서가 무엇을 했을 때는,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등기할 때 누가 지금 껴 있는 거야? 국가가 껴 있는, 국가 지자체가.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 따라서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무엇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적으로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다시 재교부를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등기 필증, 종이로 되어 있는 필증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쇄하면 종이지만 재교부는 안 해줍니다. 재교부는, 근데 시험에 재교부 한다라고 한번 나왔었잖아요. 재교부를 해주진 않고 등기필 정보를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죠. 의무자가 등기소에 무엇하면 돼요?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멸실한 경우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의무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것도 귀찮으면은 대리인 시키면 돼요.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신청 정보에서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는다? 공증을 받으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증에 관한 직무, 오른쪽에 보시면 용어에서 보시면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임명공증인 등에게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공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 정보에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받는다? 공증을 받으면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택했더라.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면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감 증명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등기 필증, 등기 필 정보. 자, 인감은 나중에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짧게 설명하게 되면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은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눠져요. 신청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무슨 신청? 하나는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전자 신청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이고 이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서 등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문 신청해 보시면 거기 체크할 것이 신청서 정보를 적고 신청서에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도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사무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무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사무장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법무사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뭐 일명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무장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등기 신청할 수 없어요. 지방법원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전자신청 볼게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해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도 안 됐었는데 바뀐 지가 법이 좀 개정된 지가 좀 됐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그 일정한 요건이 바로 뭐냐면 입국을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것이 일정한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비법인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을 해야 된다?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등록해야 되죠. 사용자 먼저 인터넷 뱅킹 할 때는 먼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서 먼저 인터넷 뱅킹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그러면 과연 관할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할 것이냐.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국민은행에 갈 때 국민은행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전국의 어느 등기소에 가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사용자 등록하게 되면은 좀 번거롭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기간을 무엇하면 돼요? 이때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이겁니다. 연장하면 된다. 자, 등기법 첫 시간에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렸고 그 394페이지 밑에 보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 처리에서 보면 자연인 가능하고요. 외국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해요.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 체크해서 하나 더 써주시면 되겠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자 여기서 차이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 방문 신청일 때는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 다 할 수 있습니다. 윗집 아줌마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엇이 돼야 된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무조건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자격자 대리인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요. 절대적으로 전자신청을 대리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가 입문과정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접수부터 해가지고 뭐 이의신청 그 부분하고 표시에 관한 거하고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간략하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고 입문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하는데 입문과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하긴 했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등기에서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알아듣기 되게 어렵죠, 이게. 근데 시간이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